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일 오후 4시 20분입니다. 우리 민족사회는 두 유형의 군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유신 같은 군인이 있고요, 이순신 같은 군인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뜻한 바 삼국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40년 동안 병권을 잡은 제2인자였습니다. 네 왕을 모셨습니다. 진덕이왕, 선덕이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그리하여 통일대업을 이룬, 그리고 권모술수에 뛰어난 정치군인이고 전략적 군인이었습니다. 한편 16세기 조선조 주자학자들이 판을 치는 요사이 이생사항과 비슷한 관념론자들이 정권을 잡고 군인을 무시하고 억압하던 시절에 태어난 이순신. 이순신은 참 비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싸우는 이순신을 불러가지고 곤장을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백의종군하고,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해서나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순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면은 역모에 걸려가지고 더 흉한 죽음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운명을 예견하고 열심히 싸우는 장군을 불러가지고 곤장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조정 밑에서 내가 과연 살아남을 거냐. 그래서 일부러 갑옷도 입지 않고 죽음을 자초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참 불운한 시대에 태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을 알아주는 시대에 태어난 이순신은 김유신은 뜻한 바를 이루었고, 군인을 알아주지 않는 시대에 태어났던 이순신은 불운했으나 역사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나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생애는 비장한 생애고, 김유신의 생애는 79살까지 살면서 뜻한 바를 이루었으니까 장엄한 생애라고 하겠습니다. 장엄한 생애. 삼국사기의 열전 부분에 가장 길게 언급되고 있는 분이 김유신입니다. 가장 성공한 군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정치군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인은 정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사의 기준으로 자꾸 역사까지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군인이 권력을 잡는 게 세계 역사에서 정상입니다. 정상. 글 알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 있었던 비정상적인 거죠. 일본도 800년 동안 무사들이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군인들은 어떠냐. 1988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국이 민주화 시대로 들어가면서 군인들이 이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래북이 되고 있습니다. 동래북이. 왜냐? 정권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정권에.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헌법 제5조가 있습니다. 국군은 국토 방위와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헌법 5조를 가지고 어떤 정권의 부당한 압박에 저항해야 될 텐데 솔선수범해서 정권의 반헌법적, 반국가적, 이적 행위까지 따라하고 있습니다. 참 군인 정신이 망가졌습니다. 이순신, 김방경, 그리고 김유신, 박정희, 이런 위대한 군인들이 있었던 나라에서 어떻게 정경두, 송영무 같은 군인이 나왔는지 통탄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요사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군인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공관병 무슨 갑질 의혹이라고 언론이 선동한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가지고 더구나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무리한 수사로
옷을 벗고 구속되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직도 우리는 법치가 부분적으로 살아 있으니까 고등법원에서 핵심 부분 뇌물죄에 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요사이 홀가분한 기분으로 공개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전역 편지를 쓰고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실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진 분의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군 대장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발언을, 이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2심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는데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더니 박찬주 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세군요. 국가 권력이 비상식적으로 행사되어 폭행을 당한 기분이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답니다. 군인이, 그것도 대장이, 일병도 아니고. 대장이 법에 정해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된다. 그럼에도 편법과 위법을 동원하여 나의 전역을 막고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대법원에 신분 확인을 요청하여 이 작전사령관직에서 물러난 2017년 8월 9일부로 민간인 신분이 되었고 육사정책연수 보직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고서야 민간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나는 민간인 상태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받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100일 동안 국방부 영창에 수감되었다. 민간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굳이 군복을 입혀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은 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겠다. 훼손시킨 다음에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누구한테 이득이 갑니까? 자동적으로 김정은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불법 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건 정권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으로 재판받아야 할 사람을 전역을 시키지 않고 100일 동안 국방부 영창에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적군 포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어디서 이야기한 게 있더라고요. 기자가 누가 개입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었더니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궁금하다. 국방부 지하 영창에 수감 중일 때 국방부 인사관계자가 와서 1심까지만 참으면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선처하다는 뜻이. 보이지 않는 손에 말이죠. 만약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주사파 김일성주의자가 보이지 않는 손에 포함된다면 이건 뭡니까 이거? 김일성 숭배자가 전향하지도 않는 김일성 숭배자, 즉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현역 대장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것도 국군 전체를 욕보이기 하기 위해서 군복 입고 재판하도록 수갑차고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국가 반역 아닙니까? 국가와 국군을 이런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의 국군 대장을 이렇게 고의적으로 욕보이게 한 자 반드시 색출해야 합니다. 물론 고발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고 혐의가 고발이 될지 별도의 죄명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신분 여부가 왜 중요한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헌법 27조에 민간인을 군사법원에 세우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장을 포성으로 묶은 채 군사법원에서 욕보이는 것은 박찬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복과 계급의 명예와 관련돼 위중한 일이다. 즉 국군의 명예, 국가의 명예와 관계된다는 거죠. 군인은 명예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군인은 뭐냐? 필요하면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사지로 죽는 장소로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군인들의 명예를 존중해 줍니다. 국가가. 근데 그 명예를 없앤다는 것은 군인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죠. 국군을 훼손하는 것은 국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적입니다. 군 적폐 청산의 상징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이다. 사법부를 봐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사람이다. 대법관도 안 거쳤다. 외교부 장관은 과거에 통역사였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 아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다. 모두 비주류다. 적폐청산은 주류를 청산해 뒤집는 것과 같다. 군에서 주류는 육사다. 육사 주기를 하면서 나를 표적으로 삼았다.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말입니다. 주류 청산이다. 대한민국의 주류는 누굽니까? 반공자유민주 법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을 청산하는 것을 적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청산에 나선 사람들의 이념적 정체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반공의 반대말, 자유의 반대말, 민주의 반대말, 법치의 반대말. 그런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았다. 왜 당신인가? 라는 질문에 현역 대장을 잡아 망신을 주어야 군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포성에 묶인 대장, 그 그림을 보여주려고 나는 박지만과 동기인 육사 37기이고 사드 배치 총책임자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육사 37기는 그대로 아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갑질했다며 나를 포토라인에 세운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군의 찬바람이 생불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부른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달려나갔다. 군은 지금까지도 다 엎드려 있다. 동기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찍힐까 봐 다들 조문을 안 갔다. 이재수 장군은 인사의 대부였다. 많은 군인이 그의 은혜를 입었다. 살아서 아들 결혼식을 올렸다면 현역들로 미어 터졌을 거다. 참 우리 군인들의 비겁함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의리가 없는 집단이다. 그죠? 의리가 없는 집단이다. 청와대는 장군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국방부가 제청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밀어 넣으려는 정지작업이었다. 대통령 뜻인 것처럼 이름을 흘리는 경우도 많다. 강군 만드는 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다. 정치가 군을 오합지졸로 만들고 있다.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면 지금 즐거워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관병 갑질 파문의 진실은 뭐냐? 호출 팔찌를 채웠다느니 냉장고를 절도했다느니 과장과 왜곡이 난무했다. 비난받을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작전사령부는 영남, 호남, 충청을 관할한다. 공관은 사령관 포함 잡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 야간 지휘소다. 함께 생활하는 공관병이 잘못하면 나무랄 수 있다. 나와 아내가 쓰는 침대에서 낮잠 자다가 발각된 공관병도 있었다. 나를 거쳐간 공관병 30명 중 3명은 적응을 못해 떠났다. 그중에 군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내가 병사들을 감싸주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났나 하는 자괴심은 있다. 수감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국방부 지하 영창에서 헌병이 나를 보고 울더라. 왜 우는지 묻자 대장님 힘내십시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물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선조와 비교하고 싶었다. 참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하네요. 선조는 이순신을 보호하지 못했다. 나도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단점이 좀 있으면 어떤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장수에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아니 군인들이 뭐 예절 바르는 것도 좋겠죠. 군인이 모범생인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전쟁에 한 번 써먹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다른 데서 다 잘해도 손 잘 비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깁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처럼 연평도 천안함 폭침을 가리켜서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라고 이렇게 말장난하면은 전쟁에서 이깁니까?
당신을 괴롭힌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박찬주 씨는 군인의 명예, 군복의 명예가 더럽혀진 것이다. 가족 덕에 견딜 수 있었다. 지난 19개월은 인생을 돌아볼 기회였다.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지만 이 또한 경험이고 자산이고 더 기묘해졌다. 국가를 상대로 한 싸움은 이제 명예는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승리감은 없다. 국가와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군에 하고 싶은 말이라면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 만에 하나라고 하지 않느냐. 0.01% 위험이라도 대비하는 게 군의 역할이다. 9,999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대비 태세가 무용한 게 아니다. 설마 전쟁이 나겠어라는 생각을 군 통수권자가 하면은 금방 군대 말단까지 퍼진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뭐 휴가 즐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또 선거운동에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박수를 받고 있는 뒤늦게 띄운 전역선은 무슨 의미였나?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군대에서 훈련이 사라졌다. 그럼 전쟁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막나? 군사훈련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다. 어떻게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나? 참 기가 막힌 발언을 했네요. 어떻게 국방장관이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고 할 수 있나? 이게 송영무 아니면 정경두 씨를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에도 군은 최악, 즉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일일이 아주 주옥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정치가 군대를 오합지졸로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 아니라 주류청산을 하고 있다. 이 두 말입니다. 감사합니다.